여러분 이 사진 뭔지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서기 79년 베수비오 산의 화산이 폭발하면서 로마 도시 폼페이에 살던 사람들이 화산재에 덮여 화석이 되어버린 사진입니다. 화산이 폭발하던 날 서기 79년 8월 24일, 이날은 우연의 일치인지 불의 신 불카누스를 기념하는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러다 검은 구름이 밀려 들어오자 로마 시민들이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데플리니우스라는 인물이 해변으로 가서 조사하던 중 화산이 폭발하게 됩니다. 분화로 화산재가 하늘을 덮은 뒤 18시간 동안 수백억 톤에 달하는 뜨거운 화산새 선류가 도시로 쏟아져 내려왔고 도시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이 되어버렸습니다. 도시는 3m가량이나 되는 화산재로 뒤덮였고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로마인들은 화산의 위험성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당시 로마령이었던 시칠리아 섬의 활화산이었던 에트나 화산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화산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수비오 화산이 당시에 수백 년간 폭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산이었지만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마치 폭탄을 껴안고 사는 듯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죠. 화산 폭발로 인해 마을 전체 주민이 다 죽었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폼페이 주민은 1만 6천 명에서 2만 명 정도로 추정되었는데 사망자는 대략 2천 명 정도였습니다. 즉, 나머지 주민들은 어떻게든 도시를 빠져나와 피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인구의 10%가 사망한 일이니 충격적인 사건임은 변함없겠네요. 베수비오 산의 화산 폭발로 인해 폼페이 도시가 망해버린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사실 인명피해는 헤르쿨라네움이라는 폼페이 옆의 도시에서 더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폼페이 도시는 2에서 3m의 화산재에 묻힌 반면 헤르쿨라네움은 두께가 무려 20m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부분 피난했던 시민들은 1980년대에 해골 수백 구가 발견되었는데요. 이들은 밀려오는 화산재와 가스를 피해 해안으로 도망가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충격적인 화산 폭발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두 번의 끔찍한 화산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815년 인도네시아 탐보라 산에서 일어난 엄청난 화산 폭발입니다. 이 화산 폭발은 너무나 거대해서 인근 군사기지에서 이 소리를 모두 들었고 이것을 대포 소리로 착각해서 군대는 경계태세에 돌입하여 주변에서의 침입을 대비할 정도였습니다. 이후 흩날리는 화산재를 보며 즉시 사태를 파악했고 가까운 곳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를 기록한 사람은 오늘날 자와라고 하는 섬에 있었고 탐보라 화산 폭발 지역에서 무려 1000km나 떨어진 곳에서 분출음을 듣고 대포 소리로 착각했던 것이었고 화산재가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본격적인 분출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3시간쯤 분출이 지속되었고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긴 분출이었습니다. 지속된 분출로 인해 수십 세제곱킬로미터의 화산재를 뿜어내며 인근 마을을 한순간에 지워버렸고 화산재는 멀리 바다 건너 술라웨시 섬과 자바섬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까지 날아가 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작게는 6만 명 많게는 12만 명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산 폭발은 이후 화산재나 가스로 인한 사망도 많기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탐보라 산의 화산 폭발이 놀라운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 화산 폭발로 인해 1816년에서 1817년은 여름이 사라져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상 기후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화산에 포함된 많은 이산화황은 이때 당시 100메가톤의 양이었다고 합니다. 성층권에 흩뿌려진 이산화황은 대기권에 여러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산화황이 태양광을 많이 흡수하며 대륙권의 온도를 강화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의 이상 기후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엄청난 양의 이산화황으로 인해 화산겨울 효과를 일으키면서 대륙권의 온도가 떨어졌고 따뜻해야 할 여름에 냉기가 휘몰아쳤습니다. 따뜻해야 할 6월 6일 뉴욕과 데니스빌에는 눈이 내렸다는 기록이 있으며 코네티컷, 페어필트, 뉴저지도 사리에는 강추위가 몰아쳤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은 유럽이나 아메리카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 조선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순조 16년 기록에 의하면 흉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790만 명이던 인구는 2년 뒤 659만 명, 즉 130만 명이나 인구가 줄어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어났던 두 번째 화산 폭발은 크라카타 화산 폭발입니다. 1883년 화산이 폭발했으며 이 화산이 유명한 이유는 그 소리가 인류 역사에 기록된 화산 폭발 소리 중 가장 커다란 폭음을 냈기 때문입니다. 3,000마일 즉 약 4,800km 떨어진 곳에서도 이 소리가 들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화산의 폭발음으로 인해 16km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막을 모두 터뜨렸다고 합니다. 화산 분화의 규모로는 1등이 아니지만 3만 6천 명의 사람이 사망할 만큼의 대형 쓰나미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813m 높이의 크라카타우라 섬의 화산이 존재했지만 폭발 이후 함몰되어 바닷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폭발의 여파로 지구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구 평균 기온을 1.2도나 낮춰버렸고 전 세계적인 기근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에도 강추위가 들이닥치고 얼어 죽는 사망자가 속출하였습니다. 약 200만 명에서 600만 명이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이 화산 폭발 여파로 인한 기상 악화로 죽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화산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991년 필리핀 피나투보 산에 일어난 화산 사건입니다. 20세기 가장 중요한 화산 사건 중 하나입니다. 600년 동안 거의 잠잠했던 화산이 6월 18일 폭발하게 되는데 화산 폭발 지수 VEI 6에 해당하는 폭발이었습니다. 이 수치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1883년 크라카타우 화산 폭발이 여기에 해당되니 실로 대재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마어마한 양의 화산재가 내려앉아 사망자가 적어도 800명 이상이며 40만 명 이상이 집을 잃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폭발 5년 후 이 지역을 방문한 봉사자들의 말에 의하면 주변 모든 건물들의 1층 혹은 2층까지 묻힐 정도의 화산재라고 했으니 그 양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화산재로 인해 폐렴과 눈에 심한 염증을 호소하였고 이때도 화산재로 인한 이상 기후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세계정책실험실 연구원팀은 피나투보 화산재로 인해 지구 표면에 들어오는 태양 빛이 약 2.5% 줄어들었으며 또한 기온 변화로 인해 옥수수와 콩, 쌀, 밀 등의 생산량이 평균 7%가량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20세기에 일어난 또 하나의 화산 폭발 사건은 미국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입니다. 1857년까지 작은 폭발을 일으키던 이 화산은 이후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1970년대에 들어서 지진계를 설치하였습니다. 1980년 3월 27일에 수성 분출이 발생해서 2100m 정도 되는 분연주를 형성하였습니다. 123년 만에 첫 폭발이라 구경꾼이 수천 명이 몰려들었고 장사꾼들은 화산이 그려진 머그컵과 티셔츠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과학자 데이비드 존스턴이라는 인물은 화산 폭발의 위험성을 즉시 알렸고 주변 사람들과 관광객들을 대피시키게 되었습니다. 화산 폭발을 우려해 여러 연구진이 교대로 비번을 섰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2주 동안 감시를 수행한 사람은 해리 글리켄이라는 젊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16일 저녁 해리 클리켄은 맘모스 연구 관련하여 사람들을 만나야 했고 데이비드 존스턴에게 비번을 부탁하였습니다. 존스턴은 내키지 않았지만 승낙하게 됩니다. 이 승낙으로 인해 1980년 5월 18일 드디어 화산이 폭발하면서 존스턴은 마지막 이 사진만을 남기고 죽게 되었습니다. 사망자는 총 57명이 발생하였고 부상자는 100여 명이 되었습니다. 사망자 중 53명은 안전구역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충격량을 TNT로 환산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폭탄인 차르 봄바보다 7배 강력한 정도였다고 합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화산 사건들은 예전에 비하면 그나마 사망자가 많지는 않지만 언제 터질지 정확한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화산 폭발은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백두산 화산 폭발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씩 나오고 있어서 백두산이 터지게 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미리 생각해놔야겠네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